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펼쳐졌었던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성금요일, 그러니까 부활절을 맞이해서 지금 양시장, 금요일장은 모두 다 휴장을 한 상태가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간 단위로 지난 한 주 동안 어땠는지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종가는 이렇게 지금 기술주가 가장 많이 밀리면서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었고요. 주간 단위로 봐도 기술주가 가장 하락률이 컸었습니다. 키워드로 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과 기술주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바로 이런 것과 같습니다. 시작에서는 지난주 초에 연준들 입에서 좀 변동성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 인플레이션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에 대해서 기술주가 급락을 하는 그런 출발을 했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서 조금 더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좀 피크아웃, 그러니까 정점이다라는 그런 시장의 분석이 나오면서 반대로 조금 흐르는 모습도 중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마지막 거래일 때에서는 이제 기술주가 다시 한번 이러한 상승세가 다시 한번 밀리게 되면서 장을 마쳤었고요. 이날 시장에서 1분기 실적 발표가 지난주에 계속 시작이 됐었는데요. 지금 첫 포문으로 은행주들이 순이익을 좀 발표를 했는데 급감했죠. 시장의 예상치만큼 크게 밀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급감을 했다라는 것,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은행주의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이 시장의 심리를 약하게 만든 또 하나의 요인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을 향해서 항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지난주 초에도 이러한 악재 속에서 지수를 끌어내린 그런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제2의 도시죠. 마리우폴 쪽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그리고 일반인을 향해서 이 생화학무기, 유독성 화학물질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튿날 지금 미국 국무장관이 화학무기를 사용한지는 확인이 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언제든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미리 또 예고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큰 폭의 이런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지금 마리우폴에서는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항복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항전을 하면서 지금 이러한 불안감은 시장에서 해소되지 않고 있는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업종과 섹터별 내용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은요, 우선은 에너지가 가장 많이 올랐고, 그리고 IT가 가장 많이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에너지는 3.08%,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제 금수 조치를 논의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IT 쪽에서는 주간 단위로 5.2%나 빠졌습니다. 그만큼 국채금리에 대한 상승 우려, 그리고 매파 연준에 대한 부담감을 그대로 지수는 받아냈습니다. 자, 이어서 세부적으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한 주 동안의 등락률을 모두 다 계산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보시다시피 기술주한테 정말 힘들었던 한 주가 되겠습니다. 적게 밀린 게 한 3.9%, 많이 밀린 거는 무려 7%가 넘는 그런 흐름까지 나왔는데요. 개별적인 악재가 아니었습니다. 금리 급등에 대한 그런 우려가 기술주에 그대로 지금 직격탄을 내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애플이 상대적으로 선방했습니다. 선방한 게 3.9%인데요. 지금 인도에서 아이폰 13이 다시 한번 생산을 재개한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밀리는 모습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성장주 쪽에서는 테슬라가 6.8% 하락을 했습니다. 3월 이 중국에서 만든 지금 자동차들, 이 테슬라 자동차들이 생각보다 16% 이상 잘 팔렸다라는 내용 속에서 긍정적인 내용도 나왔지만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안 좋았던 만큼 가격 인상분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이날 테슬라도 거의 7%에 가까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대형 IT가 밀리게 된 점은 아무래도 이 반도체가 약했기 때문일 텐데요. 지금 반도체 쪽에서도 대형 대장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대장주가 무려 12%, 이 전체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밀린 게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전체적으로 밀리게 되면서 뭐 AMD,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장비 쪽에서는 AMAT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압박을 그대로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안 좋게 되니까 이 금융주가 상대적으로 좀 더 잘 갔어야 되는데 투자 심리가 그만큼 눌리면서 은행주들도 전반적으로 안 좋았습니다. 은행주 쪽에서는 국채 금리만 봐서는 올라갔어야 되는데 시티은행 빼고는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온 점에 더 크게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JP모건 체이스가 3.7%로 좀 상당히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었고요. 그 와중에 실적이 잘 나온 게 시티였습니다. 시티은행이 1.8%로 다른 대형 은행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위쪽에 이 카드사들도 보게 되면요. 전반적으로 혼조 흐름을 보였는데 페이팔만 크게 밀렸습니다. 이날은 비트코인 때문에 밀린 거는 아니었고요. 이 소비재 쪽에서 월마트 쪽에서 이 페이팔의 이 CFO를 영입을 해 갔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페이팔은 9.4%나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간으로 와보시면 헬스케어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뭐 금리라든지 전쟁에서 비껴나가면서 상승을 했지만 주간 단위로는 좀 크게 밀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의료기기 쪽, 이쪽이 가장 많이 밀리게 됐었는데요. 상승폭이 컸던 만큼 하락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머피셔가 7% 주간 단위로 밀렸고요. 다나와 역시 7.5% 하락세가 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오프닝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밑에 있는 항공, 그리고 숙박, 그리고 크루즈 이런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다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 항공 쪽에서는 델타 항공이 적자가 감소했고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내용을 발표하게 되면서 뭐 항공주들을 전반적으로 다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요. 보잉 같은 경우에도 3.7%, 아메리칸 에어라인 10%, 그리고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도 역시 6.4%로 전반적인 강한 상승세가 나와줬고요. 동반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리오프닝 주들은 다 강했습니다. 여행 그리고 숙박 전반적으로 5%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 좀 보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그런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봉으로 보고 계시고요. 8.05% 하락을 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엇갈리게 되면서 계속해서 변동성을 줬었는데요. 우선은 악재입니다. 유럽하고 중국 쪽에서 GPU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는 것, 그리고 신규 PC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수요 둔화에 대한 움직임이 반영되면서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밑으로 계속 3주째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 와중에 변동성으로 상승을 줄 수 있었던 거로는 이제 1분기까지는 엔비디아가 상대적으로 최고의 종목이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게임 쪽,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여전히 전망이 좋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상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하락 쪽으로 좀 더 무게추를 실었습니다. 자, 다음 트위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언급된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는데요. 주당 지금 크게 한번 점프한 다음에 2주째 밀리고 있습니다. 2.4% 하락하면서 주당 4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여기에는 테슬라의 머스크 CEO가 있습니다. 이 적대적 M&A와 관련된 그런 내용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주주의 이익에 반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걸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위터의 이 사진들도 만만치 않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포이즌 필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머스크의 이런 트위터에서의 이런 영향력을 커지는 것을 막고 있는 그런 공방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트위터도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역시 지금 성금요일로 휴장을 한 상태가 되겠고요.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서 좀 더 자세한 내용 보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좀 체크를 해 왔는데요. 우선 유가입니다. 11%나 한 주 동안 상승을 했습니다. 10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EU 쪽에서 러시아산 석유를 지금 금수 조치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유럽과 그리고 다른 글로벌에서 다 이런 러시아에 대한 이런 원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공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상승으로 지금 반영이 된 것이고요. 일단 구리 가격 보시게 되면은 달러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이슈 때문에 소폭 상승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안전자산 금값 역시 달러 강세에 지금 주간 단위로 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요, 연준 위원들이 워낙 매파적으로 발언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과연 피크아웃이냐, 장기화냐라는 것이 벌어지게 되면서 10년물은 2.8%까지 16bp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휴장을 한 만큼 이슈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예, 먼저 코로나19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들의 물가 상승률이 31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OECD의 통계에 따르면 OECD 38개 회원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7%를 기록해 이것은 걸프전 직전이었던 지난 1990년 12월 이후 3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는데요. 2월의 상승률은 전달의 7.2%보다 0.5%포인트 올랐지만 이것은 전년 동기의 1.7%보다 약 6%포인트가 치솟은 수치로 대다수 회원국에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고 식품 물가의 상승세에서 뚜렷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의 에너지 가격은 26.6%, 식품 가격은 8.6% 각각 급등했고 G20와 G7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6.8%와 6.3%로 나타났으며 G7에서는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미국의 7.9%를 비롯해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독일 등이 모두 5%를 넘겼으며 다만 수십 년간 물가 정체를 겪어온 일본은 예외적으로 0.9%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터키의 물가 상승률이 54.5%를 기록하면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고 리투아니아가 14.2%, 에스토니아 12%, 체코 11.1%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뒤를 이었으며 한국은 3.7%를 기록해 OECD 38개국 중 32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편 현재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수십 년 만에 맞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앞다퉈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으며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이미 최근 20년 만에 처음으로 0.5%포인트의 대폭 금리 인상을 단행했으며 미국도 5월 FOMC에서 비슷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중국 최대 차량 공유업체 디디 추싱이 중국 정부의 규제 속에 결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자진 상장 폐지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디디 추싱은 어제 성명을 내고 오는 5월 23일 저녁 8시 현지 시간 특별 주주총회를 열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자진 상장 폐지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기로 했다면서 상장 폐지가 완료되기 전까지 회사는 다른 증권거래소에 상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디디 추싱은 지난해 6월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면서 44억 달러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지만 상장 1년도 되지 않아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한편 디디 추싱의 상장 폐지는 예정된 수준으로 지난해 12월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인터넷 규제 당국인 국가사이버정보판공실이 디디 추싱에게 뉴욕 증권거래소 자진 상장 폐지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고 시장에서는 디디 추싱이 상장 폐지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전망해 왔는데요. 회사 측은 작년 12월 필요한 절차에 따라 향후 적절한 시기에 이번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상장 폐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홍콩 증시에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같은 날 디디 추싱은 지난해 4분기 매출이 407억 7,7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2.7% 하락했다고 밝혔고 4분기 순손실은 1억 7,100만 위안을 기록했으며 2021년 총 실적은 매출이 1,738억 2,700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22.6% 증가했으며 순손실은 493억 3,500만 위안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내일 또 예정이 되어 있는 일정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주택건설협회의 4월 주택시장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의 예상은 전달에 79 대비 소폭 하락한 77이며 개장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시작으로 찰스 슈왑,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싱크로니 파이낸셜, 그리고 폐장 후에는 에쿼티 라이프스타일 프로퍼티스, JB 헌트 트랜스포트, 내셔널 뱅크, 피너클 파이낸스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